옛날 옛적에 교활하고 자기애적인 여우가 울창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혼자 있는 것에 지쳤고 그녀는 이웃 학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크레인은 여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를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크레인은 이 초대에 기뻐했고 잠시 후 방문했습니다. 여우가 만든 수프는 매우 향긋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후 큰 접시에 음식을 뿌렸다. 여우는 학을 식탁에 초대하고 즐겁게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은 그런 평평한 접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리를 접시에 두드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크레인은 여우가 그에게 매우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집의 손님이었고 그의 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우는 수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냈다. 학이 곧 떠날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믿지 않고 물었다. 학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크레인은 여우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선은 제안에 매우 만족했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크레인은 자신과 여우를 위해 2개의 크고 좁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이때 여우가 왔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학이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했고 친구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우는 좁은 용기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루미는 긴 부리로 편하게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여우가 성공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주전자가 너무 좁고 길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비슷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배고픈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너무 부주의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사는 사과했고 그런 접시에서 그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들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이 쉽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큰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여우와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크레인에게 주전자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자신의 교활함과 독창성을 선행에 사용하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여우와 학은 즐겁게 웃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크레인은 따뜻한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우는 지루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학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숲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사막 왕국 아그라바의 원숭이 아부와 함께 가난한 알라딘이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훔친 모든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알라딘은 도시를 걷다가 사과 상인이 어린 소녀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매자가 경비원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레더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여전히 도망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구한 소녀는 자스민 공주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술탄 자파르의 사악한 고문은 자신의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이 경이의 동굴에서 마법의 램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의했습니다.
자파르는 원숭이를 데리고 동굴로 데리고 갔지만 입구 앞에서 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 동굴에서 알라딘은 마법의 융단과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금지를 견딜 수 없었고 루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법의 융단이 그들을 붙잡아 폐허가 된 성터로 날아갔습니다. 알라딘은 오랫동안 불가사의의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알라딘이 손으로 램프를 문지르자 진이 터졌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수년 동안 램프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 3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라딘은 2가지 욕망만을 사용하고 3번째 욕망은 진을 램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보며 알라딘은 공주를 떠올렸다. 그는 제스민과 사랑에 빠졌지만 평범한 도둑은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왕자가 되려는 첫 소원을 보냈습니다. 술탄의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의 심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자에서 그녀를 구한 평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한편 저퍼는 궁전에서 거짓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고문이 그 남자를 속여 탑에 넣고 위협과 함께 마법 램프의 위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자파르는 그를 높은 탑에서 바다로 밀어냈다. 갑자기 아부가 양탄자 위에 램프를 들고 날아왔고 알라딘은 그것을 문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진이 나타나서 구해주어 2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술탄에게 저퍼가 왕국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그의 고문을 체포했지만 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숙소로 가서 램프를 훔쳐 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퍼는 술탄이 되려는 첫 번째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망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받은 저퍼는 원숭이와 함께 그 남자를 얼음 황무지로 마법처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스민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 융단은 알라딘과 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퍼를 본 얼레더는 그를 진 다음으로 2번째 권력이라고 부르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자파르는 전능한 지니가 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보냈습니다. 지니가 된 저퍼는 갑자기 램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해진 그는 알라딘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를 끝내기 전에 램프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은 자파르의 등불을 불가사의의 동굴로 옮기고 왕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알라딘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램프에서 진을 영원히 해방시키려는 3번째 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본 술탄은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고 아그라바 왕국은 수년에 걸쳐 번영했습니다.